나는 개발자가 돼야지 하고 아무 언어나 막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민썸입니다. 오늘의 주제 역시도 이제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창업보다는 취업 준비 중인 개발자분들, 개발자로서의 전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국비 지원 영상을 받을 계획이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올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채용 과정에서 수많은 지원자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대략 한 30분 정도가 지원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3, 4명 정도만 적합한 지원자였어요. 지원자분들의 어떤 역량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예 배운 스킬이나 역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지원 공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개발이라는 키워드 하나가 겹치니까.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지원자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취업준비생 분들이 같은 상황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이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제가 나름의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도대체 개발 언어 뭐부터 배우는 게 좋을까?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저도 대학생 때 이제 C부터 배우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자바를 배우면서 SQL도 배우고 뭐 스프링도 배우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배웠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딱히 쓰이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배울 때 이 개발 언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공부한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바로 스타트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바 같은 언어들은 이제 조금 더 큰 기업에서 쓰이겠죠.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뭐 이런 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그랬듯이 요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목표인 골을 생각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우선 행동하고 보는 거예요. 이제 창업을 할 때도 당연히 상권 분석, 고객 분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급하게 이제 가게 계약부터 하고 인테리어부터 하고 손님이 오기만 기다리고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사업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좀 안타깝지만 어쨌건 이제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해야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많이 놓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개발자가 돼야지 하고 아무 언어나 막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필드에는 어떤 개발자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그 개발자가 쓰는 주요 언어는 무엇이고 어떤 기술 스택이 필요한지, 그래서 현재 나는 어떤 언어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겠죠?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면 어떤 파이썬이나 R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되겠고, 웹 퍼블리셔가 된다면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를 배우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앱 개발자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 자바, 뭐 iOS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뭐 스위프트 같은 언어를 배우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찾아본 사람은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드는 현실적인 의문, 나는 개발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떤 언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뭐라도 해보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실적으로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개발자로서의 길은 너무나도 많겠지만 우선 취업을 염두에 두고 큰 기업을 갈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갈지 크게 이 2가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봅시다. 큰 기업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쪽을 갈 거야 라고 이미 결정을 하신 분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게 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치만 현실적으로 저는 딱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매우 뛰어난 컴공과, 즉 전공자 학생들이 많이 차지할 확률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개발을 해봤을 때 언어 자체가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그리고 약간 빌드도 느리고, 그래서 언어 자체에 흥미가 있지 않는다면 약간 하다가 관두기 쉬운 언어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재밌는 분도 있고 잘 맞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선택지인 스타트업에 가고 싶다, 이런 선택지가 남아있죠. 저는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공부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정말 많겠지만 국비 지원 교육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래서 웹 디자인, 웹 퍼블리셔 과정이 있을 거고 웹 프로그래밍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제 처음 코딩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웹 퍼블리셔 과정을 듣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나는 웹 디자이너가 될 게 아닌데 개발자가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웹 퍼블리셔 과정에서는 웹 디자인을 배우지 않아요. 그냥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 클론 코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HTML, CSS를 활용해서
뭐 이미 잘 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베끼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인터랙티브한 것들을 넣으려면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홈페이지 만드는 거에 대해 익숙해진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평소에 이런 서비스 만들고 싶었어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찾아보겠죠. 이 홈페이지에는 A라는 기능이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 구글링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뒤로는 혼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면서 기능을 넣어야 되니까 기능을 넣으려면 DB가 필요했었네? 그럼 DB가 자연스럽게 뭔지 공부하고, DB를 이제 건드리려면 SQL 같은 게 필요하구나 하고 또 SQL 공부해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 있는 백엔드 개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개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이 약간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만난 비전공자 개발자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이해도가 높아요. 왜? 그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걸 자꾸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역량이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은 혼자 공부하는 게 가장 실력이 빨리 늘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성장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리액트를 쓰고 있는데, 이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고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안드로이드와 iOS 동시에 개발이 되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네이티브 지식은 필요하겠지만요. 그 외에도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뷰도 있고 앵귤러도 있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트렌디한 언어로 연결이 되어서 스타트업이 원하는 개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놓는다면 노드.js라는 걸 활용해서 백엔드 개발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의 경계가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데 흥미가 없다면 처음에 파이썬을 배우는 걸 추천해드려요. 파이썬 역시도 이제 초보자들이 보기에 되게 직관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언어 중 하나고, 또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요.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활용해서 스타트업의 백엔드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텐서플로우를 공부해 본다거나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고, 되게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발 언어에 대해서 설명은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오늘 했던 얘기들의 결론을 짓자면 C나 자바를 배우는 건 초반에 어떤 개발에 대한 이해도, 개념을 잡는 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머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기에는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성장하고 개체 수도 늘어가고 있는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언어를 배워두는 게 앞으로도,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걸음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게 좋겠고, 그게 흥미가 없다면 파이썬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주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IT 업계, 개발 필드에서 오래 있으면서 느꼈던 경험을 그냥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겁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두시면 제가 하나하나 열심히 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민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